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온갖 꽃들이 앞다퉈 피는 이제 봄이 왔다. 이 좋은 봄에 이제 또 물가에 대 안 드릴 수 없죠. 오늘은 성주에서 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피는 이 계절에 이제 지난번 촬영까지만 하더라도 그 해남 우리 그 꾼들의 그 로망인 해남까지 우리가 촬영을 했었죠. 이제 완전한 봄이 오면서 내륙 경북 이제 그 중북 또 강원도까지 이제 서서히 꽃망울 터질 때까지 우리는 또 올라갈 것입니다. 해서 이번 차는 이 봄철에 우리 꾼들이 항상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은 공략해야 될 침수수초 말풀 지대를 공략하는 방법, 그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 설명하고 또 우리 꼬붕이한테도 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번 차에 꼬붕이가 빠졌습니다. 갑자기 탈이 났어요. 지난번 우리 겨울에 그 해남에서 촬영하면서 너무 추위에 떨면서 해서 몸살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부득이 저 혼자 그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에는 말풀 그 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꼬봉이도 아마 보면서 느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말풀 지대를 이렇게 오면은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수중수초죠. 이런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듬어야 됩니다. 처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낚시를 하면서 여기저기 더듬어 보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낚싯대가 지금 3.4칸이거든요. 3.4칸. 3.4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에서 좌로 찍든 좌에서 우로 찍든 이 3.4칸이 가장 잘 들어가는 장소, 그 장소를 찾아내면 바로 그 장소가 이 낚싯대가 들어갈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했어도 정이 안 들어가면 인위적인 그 수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작업을 해서 넣는 방법. 또 거기에서 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채비를 좀 더 무겁게 해서 입수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낚시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비를 한번 던져 보거든요. 던져서 찌가 잘 서는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좌우초로 채비가 흐트러지면은 말풀 위에 얹히면은 자, 지금은 잘 들어갔죠? 자, 지금 또 천천히 찌가 기울어져 있죠. 저걸 말풀 위에 얹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말풀을 누르면서 채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바닥에 분명히 말풀이 자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런 곳은 인위적으로 이러한 말풀을 제거하는 도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초 낚시를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2번, 3번 이렇게 캐스팅만 하면은, 캐스팅해서 말풀을 뽑아내면은
그 자리에 그 채비를 입수시킬 수가 있으니까. 야, 우리 꼬봉이가 왔으면 이런 방법을 탁 보여주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더 보여줘야 되지 뭐. 예뻐 뜯겨 오는구만. 자, 이렇게 말풀이 이 갈퀴에 뜯겨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비가 내릴 때 이 말풀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뿌리 부분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6, 70cm 정도 이렇게 바닥에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가 수직으로 입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말풀이 물 속에서는 ip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 잎에만 걸려도 이 채비가 잘 안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풀은 꼭 몇 번 정도 채비 투척을 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낚시를 하는 것이 밤 낚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이렇게 딱 당겨 보면은 탁탁탁탁 걸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말풀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풀 줄기가 이렇게 딸려 나오죠. 지금 이거는 잎만 딸려 나오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비를 넣을 공간, 그 공간에 계속 반복해서 채비 투척을 해서 이렇게 끌어내주면은 계속해서 이 말풀이 뜯겨 나오거든요. 완전히 내가 던지는 채비가 저 바닥에 안착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 봄철 낚시에서 꼭 필요한 게 이 말풀지대 공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말풀지대 낚시는. 그래서 이번 차에 제가 꼬봉이한테도 보여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말풀지대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작업 방법이고, 이제 공략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편성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낚시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말풀을 이런 갈퀴로 해서 이제 뽑아내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낚시할 수 있는 이 지역 같이 말풀이 아주 빼곡하지 않고 덤성덤성 나 있는 이런 곳은 이런 식으로 이 갈퀴로 해서 뽑아내면 됩니다.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무성하게 육안으로 봐서도 표층의 말풀이 보이는 아주 무성한 곳, 그런 곳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보다 더 큰 갈퀴 그런 걸로 해서 제거를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시기상 지금 말풀이 표층에 막 자라나는 시기, 표층에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해도 완전히 다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채비를 10분을 캐스팅을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말풀 위에 얹히는 경우, 뜯겨 나오지 않는 말풀 한두 가닥에 얹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이 방법 외에 다른 공략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미끼를 달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이철 이런 말풀은 무조건 뽑아내야 됩니다.
꼬몽이가 있었으면 또 맛보려고 다 달라들겠네. 아마 흙이니까 안 먹겠지. 이렇게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논에 있는 흙, 또 아니면 산에 있는 흙,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흙에다가 집어져 성분인 그 깻목이라든지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런 걸 조금 첨가하면 더 좋겠죠. 아마 집어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 봉돌에다가 그 무게를 좀 더 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아 그 도토리 알 정도, 도토리 알 정도 이렇게 매달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아서 이 침수수초, 이 말풀은 어차피 물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주 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무게가 실려도 이 채비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를 가셔가지고 특히 이 봄철 말풀지대 이런 곳을 공략하실 때는 이런 황토 또한 떡밥 이런 걸 같이 반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침수수초 지대를 공략하는 그런 걸 한두 번씩 해보시면은 의외로 아주 괜찮은 효과 그런 걸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말풀지대 이런 곳을 공략할 때 꼭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해서 채비를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풀지대를 채비를 넣으려고 하면은 한 포인트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던져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두 번에 그 포인트에 채비가 안착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면으로 그렇게 채비가 입수되는 그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토와 집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의 황토 주변에 있는 논에 있는 흙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집어제 다양한 집어제가 많이 나오죠. 그걸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제가 첨가를 해서 이렇게 봉돌 부분에 이렇게 무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았거든요. 이렇게 매달아서 채비를 던져 넣게 되면은 이 무게, 사실 이 찌가 갖고 있는 이 부력에 대한 이 봉돌의 무게, 3g, 4g 이러한 무게는 이 찌가 갖고 있는 부력으로 인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채비가 내려가는 게 원활치 않거든요. 근데 이 찌가 갖고 있는 부력보다 더 무겁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채비가 원활하게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채비를 포인트에 투척하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입수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투척 한번 해볼게요. 자, 찌가 서는 게 다르죠. 찌가 바로 일어서죠.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면은 다 풀린 상태에서 봉돌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집어에 대한 효과, 집어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채비를 원활하게 내릴 수 있는 효과, 그런 효과를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그 이 계절 4월 달 그 5월 초까지는 이 말풀 때문에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이런 그 말풀이 있는 곳, 있는 곳에 가실 때는 이렇게 제가 한 이런 황토 흙과 집어제 있는 걸 같이 겸비를 해서 이렇게 봉돌 부분에 무게를 또 감해줘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해도 물 속에 들어가면은 얘는 바로 풀려버립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 채비만 내가 다 미끼만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옥수수 하나를 꼽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게를 봉돌 부분에 감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점성 같은 것은 황토흙을 더 추가를 시키고 안 시키고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점성이 조금 떨어지면 황토흙을 조금 더 추가시키고 또 떡밥 종류 그런 걸 좀 더 추가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점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낚시를 하실 때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붕덩하면서 바로 찌가 쭉 빨려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투척을 하게 되면은 이 채비의 무게도 있지만은 이 황토 흙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말풀지대 이런 것을 쉽게 뚫고 내려가서 채비가 안착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봄철 4월, 5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도 없는 말풀, 이 말풀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일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다가 이 말풀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쑥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찌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넣어둔 채비가 말풀 위에 얹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채비를 회수를 해서 찌를 수면과 같이 맞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재투입, 그런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방법은 제가 수년간 낚시를 하면서 이 4월 달과 5월 달 이 사이에 말풀지대를 공략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자연지 또 어떤 낚시터에 도착해 가지고 채비를 넣어보고 바닥에 말풀 때문에 채비가 잘 안 들어갈 때 그럴 때 이런 황토와 집어제 이걸 반죽을 해서 봉돌에 약간 무게를 더 감미를 해서 투척을 해 보시면은 채비 안착이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흙 성분도 있고 집어제 성분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은 2, 3분 안에 이게 다 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퍼진 상태에서는 봉돌만 남고 미끼만 남기 때문에 쉽게 입질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입질을 받으면 멋진 찌 올림을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훈아, 이 찌가 하나 어디 가고 없다. 꼬붕이가 좋아하는 그런 녀석이 낚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채비를 던져 놓고 잠시 그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찌 하나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거든요. 해서 이렇게 그 챔질을 해보니까 이런 아주 악령맞은 이런 녀석이 나왔는데, 이런 녀석들이 낚여 나오는 경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채비가 예전에 제가 사용하는 채비, 관통채비, 관통찌 채비는 수초지대, 아주 작은 포켓, 그런 곳을 공략하는 찌가 관통찌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채비가 아니죠. 이렇게 좀 더 이 계절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분할봉돌, 분할봉돌을 해서 이렇게 채비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채비가 꼬붕이 채비입니다. 꼬붕이가 올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채비 구성을 이렇게 해뒀는데, 꼬붕이 오늘 몸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낚싯대 황토 묻은 걸 닦으셨군요. 꼬붕이가 이거 알면은 이 방송 표현 좀 지랄지랄해요. 아유 참. 항상 이러한 계절에는 이러한 방법이 잘 먹혀 들기 때문에 제가 꼬붕이한테 또 가르쳐 주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방법을 택했는데, 항상 이렇게 산란기, 초봄 이럴 때는 지렁이 미끼를 한 2마리씩 이렇게 통깨기를 해서 꽂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입질이 빈약한 그런 곳, 한두 번 정도 입질을 받는 곳, 그런 곳에서는 또 이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활성도가 좋은 곳, 그런 곳에서는 한 마리 깨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질을 유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풀 지역, 이런 곳에 봉착을 하시게 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 모양 같은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채비만 끌고 내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채비를 날려주시면 원하는 곳에 아주 쭉 내려가죠.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채비가 말풀 위에 얹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다시 찌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다시금 황토를 매달고, 자, 이제 똑바로 섰죠. 바로 저게 이제 채비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증거, 그런 증거가 됩니다. 사실 이 말풀은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작은 잎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빼곡한 그런 공간, 그런 그 말풀지대 같으면은 이 방법도 그 해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인위적으로 아주 큰 그 말풀 제거 용기를 해서 말풀 제거를 하고 낚시를 거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소규모로 이렇게 군락지어 있는 곳, 그런 곳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채비도 내릴 수 있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그 아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수면의 그 잔잔함, 그와 함께 찾아오는 이 저수지의 고요함, 이로 해서 그 낚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낮에 적은 녀석들의 그 활성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또 말풀 사이사이에 찌를 세울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초, 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말풀이 딸려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 이 말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또 즐겨야 되고요. 이 시기에는 이런 말풀이 그 자생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 안 들어간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황토탄, 안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낮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렇게 봉돌에 황토와 집어제 이렇게 뭉쳐서 잘 내려가죠. 이렇게 딱 제자리에서 쳤잖아요. 아주 작은 이 말풀에 이렇게 뜯겨 나왔을 때는 이렇게 흐느르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말풀의 잎이 여러 가닥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채비가 잘 안 내려가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황토, 흙과 그 집어제, 요걸 약간 그 첨부를 하면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 무고 있네, 이거.
이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이, 어이. 이야, 좋다. 어휴. 오, 만삭이다, 만삭. 잠깐 대기. 야, 역시 채비 잘 안 들어가는 공간에 황토로 단단히 마른. 어우, 이 배 보셔, 이거. 야, 그냥 꼭 누르면 나올 것 같아. 자, 거붕아, 니 안 올 때는 꼭 있는 게 나오더라. 어우, 야, 저 피디님, 그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줘요. 꼬붕이한테 바로 보내주게. 이야, 어우, 우와. 아주 좋습니다. 자, 어우, 빨리 알로를 가거라. 어이, 에휴. 이쪽으로 가지 마. 저쪽은 그 낚시꾼들 많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잘 가. 잘 가. 아이, 몸이 무거워. 저리 가, 저리. 에휴. 잘 갔다. 아우, 참. 대단한 녀석 낚아봤습니다. 이 꼬붕이 낚싯대로 꼬붕이 낚싯대로 이렇게 낚으니까 또 기쁨이 배가가 되네. 얘 찾아오면은 그때는 또 이 손맛만 빼고 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풀 이게 많은 곳, 있는 곳에 봉착을 해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이 황토 흙과 집어제, 깻목이라고 하죠. 깻목 같은 거, 있는 걸 잘 혼합을 해서 이렇게 갱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주 채비 넣기도 수월하고 또 집어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꼭 한번 이 봄철에 올 초여름까지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죽해서 하면 이 황토 흙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5분도 안 돼서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미끼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질은 받기가 쉽고 이 채비는 또 내리기가 쉽고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침수수초 말풀이 자라나는 시기 4월에서 5월 그러니까 지금도 말풀이 자라나니까 지금부터 한 5월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산란기가 그 지난번 우리가 꼬붕이랑 촬영할 때가 그때 해남이었죠. 해남에서부터 이제 개나리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시기, 그런 시기를 맞춰서 이 산란기가 북상을 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로 제 뒤에 이제 그 개나리가 막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다음 달쯤 되면은 아마 충청도권 저런 곳에서 또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 조항과 좋은 손맛 함께 또 어우러져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 낚시는 뭐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소확행, 적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은, 마음을 비고 다니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또 잃어버리는 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짝이야. 이 불빛이 계속 바뀌니까 참 요즘 캡이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입질하고 어떤 게 애신이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그 불빛이 바뀌어줘요. 파란 게 빨간 빛으로 바뀌어주고 이러니까 저게 애신이 들어오는구나, 또 이렇게 간파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한 낚시를 즐기고 있다, 그렇게 또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이 시기에는 사실 마리수보다는 한 마리죠, 한 마리. 자, 여기저기서 이제 꽃망울도 막 퍼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수면에서 그 물안개 피는 모습, 가끔 또 작은 파장이 일면서 참붕어들, 또 그 붕어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정말 전형적인 이제 그 낚시가 그리운 계절, 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남, 영암 뭐 이쪽에서 저희들은 낚시를 즐겼는데, 이제는 내륙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런 시기에 첫 번째 낚시를 경북 성주 참외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큰 조항은 없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나와주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의 봄 기운을 활짝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겠죠. 이렇게 침수수초, 말풀 지역을 꼭 한 번은 공략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풀 작업을 해야 될 곳은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하지 않고 공략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법을 잘 이용을 해서 공략을 하시면 이 봄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잔잔히 수면에 이렇게 보면 잔잔하게 피어나는 그 물안개 있죠. 저 물안개가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전 낚시 잠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야, 붕어 친구가 한 녀석. 자, 이곳은 그 외래어종, 외래어종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은 녀석부터 어저께 나온 아주 뚱뚱한 녀석, 그런 녀석까지 이렇게 그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에 겁도 없이 이 작은 녀석이 미끼를 덥석 물고 나와줬네요. 이런 녀석은 꼬봉이가 참 좋아하는 사이즈인데, 저도 사실 이 녀석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옥수수와 그 지렁이 이 두 가지 미끼로 어제 그 사실 여기서 그 자생하는 그 새우 참붕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했었는데, 뭐 굳이 그 옥수수에 어저께 그 월척되는 녀석, 그런 녀석도 만나고 했으니까 채집을 하지 않았어요. 지렁이 옥수수가 잘 먹으니까. 이 말풀이 그 자라나는 이 공간, 그 작은 틈새, 사실 이게 육안으로 그 식별이 되면은 굉장히 공략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 물 속에 있는 그 수초가 되다 보니까 그 공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그 하늘에 있는 공제선,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주라든지 그 건너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 잘 식별을 해두고, 그걸 타켓으로 삼고 캐스팅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화사한 봄 기운을 받으면서 봄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는 이 계절에 경북 성주에 있는 작은 소류지에 와서 말풀지대를 공략하는 낚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어느 저수지든지 이 말풀 때문에 낚시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량 작업을 하는 방법, 또 그렇게 황토를 매달아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손쉽게 공략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제 정면에 이제 해가 이렇게 뜨니까 역광 때문에 찌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꼬봉이가 있었으면 아마 정말 또 멋진 또 추억이 하나 만들어졌을 것인데, 꼬붕이한테는 다음에 이 말풀을 공략하는 법을 또 새롭게 제가 또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주변이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산불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다니면서 취사 같은 걸 할 때 불조심 꼭 유념해서 소중한 그 자원 잘 보존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협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이렇게 말풀이 이렇게 바다에 뽑혀나. 피싱 TV